광복 후의 첫 대통령 선거는 후보로 등록한 2명 중 1명이 선거 전에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사상 최초로 1명의 후보만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총 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3.15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지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위가 점차 확대가 되면서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부통령 임명권과 관련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앉히고자 대표 조작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에 반발하며 부정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4.19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의 데모가 4.19로 절정에 이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총격 사건이 발생,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1960년 4월 25일 전국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 시국 수습을 위해 3.15 부정선거와 4.19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승만이 물러남과 동시에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14개 항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 입지의 불안정성 및 국민 정서 반대로 인해 이승만이 하야를 결정하게 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과격해진 시위대를 피해 하와이로 비밀리에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2대 대통령 윤보선과 2대 국무총리 장면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사회적 혼란, 부패한 국가, 비리 척결 등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1961년 5월 16일 당시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던 박정희가 군사정변, 즉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혁명군을 진압하지 않고 올 것이 왔다며 정변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정변을 주도한 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결재만 하면 대신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하였으나 윤보선은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 방첩대 CIC가 거리의 행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10명 중 4명은 정변을 지지했고 2명은 지지는 했으나 시기는 빨랐다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4명은 반대했다고 미국 본토에 보고하게 됩니다. 아무튼 5.16 군사정변이 성공하면서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 아래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인 범죄자들을 색출,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때 정치 깡패로 유명했던 이정재, 이마수 등의 깡패들과 4.19 혁명 때 민간인에게 발포 명령을 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사살한 경찰관 곽영주 등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발족, 이른바 알래스카 토벌작전이라 불리는 군 일부 반혁명 사건을 일으켜 군부 내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면서 정권을 다져갔습니다. 박정희가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면서 경제개발의 성과와 비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한 반면, 윤보선은 쿠데타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의 폭력성과 독재성을 규탄, 박정희는 여순 사건에 연관이 있는 공산주의자다, 남노당 경력이 있다, 월남 파병은 미국 청부전쟁이라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보선을 지지하던 장준하도 박정희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었다며 친일 경력 의혹을 쟁점으로 꺼내들게 되나 결국 6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선출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여러 경제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1972년 10월 17일 갑자기 박정희가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3분의 1에 대한 임명권,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연임제 등 제4공화국 헌법을 제정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후 긴급조치 1호에서 9호를 발동하여 개헌론이 일체를 금지하고 정치 및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신 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광복절 29주년 행사에서 유경수 여사가 피격, 사망하게 되고, 1977년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국방 명목을 위한 핵무기 개발 및 추진으로 인해 미국과의 지속적인 갈등, 더불어 미국 내 정치권 로비 사건인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YH 사건과 김영삼 의원 제명파동이 발생하면서 결국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며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벌어진 인권 문제들로 인해 부마 항쟁이 일어나자 박정희는 유신 정권의 존립을 뒤흔들게 된다고 판단, 10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부마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박정희는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를 하던 도중 김재규의 총에 저격,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죽으면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12.26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됩니다. 더불어 관련자 색출 및 처벌에 앞장서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뭉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조사 과정에서 정승화가 김재규와 친했고 사건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게 되면서 박정희 암살에 관여한 게 아닌가 의심을 받았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군부 내 파벌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빚게 되고 전두환의 신군부는 정승화를 제거,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 즉 하나회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가 김재규와 연관이 있으니 엄벌해야 된다면서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관,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등을 체포,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군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시국수습방안이라는 명목하에 하나회 인원들을 요직에 앉히며 정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군부가 정권을 잡아나가자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참다 터진 불만이 남대문 서울역 근처에서도 일어나는데 학생 시위대가 버스를 탈취, 진경을 향해 돌진하다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이 다치게 되고 이를 진압하던 경찰 1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신군부 계엄포고 제10호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및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언론 검열 강화, 대학교 휴교령 선포, 주요 도시의 각 대학의 계엄군 진주, 영장 없이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구금 등 더욱 강압적인 진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신군부는 각도의 대학에 군병력을 배치하고 유사시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기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등교를 하던 전북대 학생들을 무력으로 저지시키는 와중에 전북대 대학생 사망자가 1명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 1980년 5월 18일 참을 만큼 참은 국민들의 울분이 결국 터지게 되면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이루고자 열망했던 국민들의 뜻은 군부의 강경무력 진압으로 인해 그렇게 일주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최대한 압축해서 만들어본 근대사 약 2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 및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구금했으며 이는 시위의 성격이 다소 과격했다고 할지라도 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시위대가 평화적인 거리 지휘보다는 군대의 행동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태도들을 보였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당시 이 시대를 겪어보지 못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들만 듣고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이 있거나 죄를 지었다면 사죄를 하고 지나간 일들은 빨리 마무리 지음으로 인해 앞으로 미래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5.18 사태가 일어난 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이 흘렀음에도 이 결과가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아직까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애당초 이걸 정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40년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으며 역대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들을 계속 부추기거나 시간을 질질 끌며 혹여나 그 가운데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념, 사상, 그리고 좌우를 떠나 자신의 지지정당과 정치적 사상은 잠시 접어둔 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